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오전 12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아주 미약한 존재로 보고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너무나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을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겁니다. 국가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가당착입니다. 건국 70주년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사법 70주년도 있을 수가 없죠. 사법부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사법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가면 안 되죠. 아니,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간다는 것은 건국 70주년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국 70주년 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면 즉시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도 여러 가지 크기와 심각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의 근간을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군대의 민주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의 민주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재판이 선거로서 이루어집니까? 재판장을 선거로 뽑습니까? 스포츠의 민주화가 가능합니까? 가정의 민주화가 가능합니까? 민주화를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것은 민주를 빙자한 독재, 민주를 빙자한 전체주의 국가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날을 맞아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 사법부가 이름을 잘 붙였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법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인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부정하는 대통령이 기념사를 한 것부터가 논리가 맞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은 이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죄라고 가정하고 유죄라고 전제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까지 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은 산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간섭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면 그게 바로 독재로 갑니다. 어떻게 이런 헌법을 무시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에 그때 연쇄살인범이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연쇄살인범을 범죄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범죄자로 부를 수 있느냐.
닉슨이 사과했습니다. 물론 그 살인범은 나중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만은 사형이 확정된 게 아니군요. 장기형이 확정되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사소한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법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런 이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사법부에 대한 훈수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장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하입니까? 아니면 법무장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말도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사법부는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민주화는 군대의 민주화처럼 논리 모순이고 현실 무시고 불가능합니다. 사법부의 민주화, 이거 가장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사법부의 민주화를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재판 행태가 됩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양심, 독립성입니다. 여기에 어설픈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이 말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책임을 추궁당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겠죠. 법관, 검사, 변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반헌법적, 반법치적, 반사법적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 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아니,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습니까? 그러면 촛불 시위 전에는 헌법 정신이 없었습니까? 헌법 정신이 훼손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겁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이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헌법 정신이.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언제 그러면 독재란 이야기입니까? 헌법 정신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이게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을까요? 훼손시켰을까요? 이것은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헌법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촛불 혁명이란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무시, 혁명은 헌법을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다고 하니까 혁명이 헌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혁명은 헌법을 부수는 겁니다. 부정하고 새로운 헌법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헌법이 정지되기도 했죠. 그러나 곧 회복이 되고 했습니다. 기복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48년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맥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순환은 당했죠. 촛불 시위. 지금 탄핵 절차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탄핵 절차에서 헌법 정신을 위반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 탄핵 절차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이 탄핵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느냐, 훼손시켰느냐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훼손시켰다는 쪽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면 누가 그 재판 결과를 믿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5년 선고, 그걸 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쇄살인범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선닷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행정각부 수준의 사법부, 법무부 할 때 그 붙잡니다. 사법부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에서 법원,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듯이 사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인데 지금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저는 이걸 사법농단이라고 붙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은 과장된 거고.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선닷컴은 법원은 선거가 아닌 시험 또는 임명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하지만 법원은 선거가 아닌 시험 등을 통해서 뽑는다.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선거로 뽑지만 사법부 조직의 책임자인 대법원, 대법원장 등은 대통령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서 임명된다. 운영 방식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국회 등과 거리가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화란 말이 왜 필요하느냐? 인민재판할 생각이 없으면 사법이 민주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는 이 103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민주적으로 심판한다라는 말을 하나 더 넣으라는 주문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법시험 쳐서 검사, 판사, 변호사 또는 대통령도 되고 하는데 법이란 것의 근본은 뭐냐? 법이란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정의구현은 사실은 법의 목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정의구현 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의 독점 세력이 있어가지고 정의를 앞세우면서 법을 멋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의 순서로 탑을 쌓아야 됩니다.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 위에 정의, 즉 법입니다. 법을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인데 문재인 대통령 등 이 좌파적 집권 세력은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 위에다가 사실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정의 위에 사실을 놓으면은 사실이 망가져 버리죠.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실, 정의, 자유의 순입니다. 정의 독점 세력은 사법부를 위태롭게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입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